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요즘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과 당원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좌익 정권과 치열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래식 언론들이 비슷하지만 소위 한국의 양대 주류신문이라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장동혁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류의 기회주의 배신자들이 국힘 당권을 다시 장악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며칠 동안만 하더라도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힘 당대표 신임 투표로 가자는 제목의 칼럼을, 김순덕 동아일보 전 논설주간은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장동혁 대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 가운데 특히 동아 김순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악랄하기 짝이 없는 왜곡 보도들을 잇따라 쏟아내서 국민 여론을 오도한 언론계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순덕은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인 글들을 쏟아낸 반면 이준석과 한동훈 같은 자들은 노골적으로 지켜 세워왔습니다. 이런 자가 아직까지도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선 김대중과 동아 김순덕 칼럼과 관련해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교수,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대변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종건 디지털 농객 등이 잇따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과 관련해서는 조선의 세계에서 조선의 사고에 젖어 조선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한여름 무더위 속 시민들의 참정권 회복 투쟁, 7.7 입틀막법 시행, 희대의 권력과 경제계의 권경 hợp착 등 평생 살면서 한번 겪어볼까 말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잘 싸워보려는 야당 내부를 이간질하고 분란을 부추기는 저 아둔한 행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노추일 뿐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 김대중에 대해서 노추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입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또 동아일보 김순덕에 대해서는 나이브한 건지 원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건지 둘 다 겸비한 기회주의자인지 모르겠다만 지금 나라가 총체적 연성 내란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이 없다면 건전한 헌법 상식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알면서도 이런 글을 쓴다는 건 망국노의 다름 아니다라면서 김순덕에 대해서 어쨌건 너절리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순덕에 대해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너절너절한 너절리스트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또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과 관련해서 방화범이 소방수 행세 하나 보수 등 뒤에 칼 꽂는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이 다시 펜대를 잡았다. 6.3 지방선거로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국민의힘이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차라리 서둘러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해 거취를 묻자고 훈수를 떴다. 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묘하고 희한한 일이다. 김대중이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이 나라 진보좌파의 상징 아닌가. 자칭 1등 보수 일간지의 논설을 주무르는 자가 하필 진보의 상징적 이름과 같다는 것, 그리고 그의 펜끝이 향하는 곳마다 어김없이 보수의 분열과 몰락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겉보기엔 위기에 처한 보수정당을 향한 근심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 참담한 싸움판을 기획하고 부추긴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허구한 날 당내 인사들을 이간질하고 교묘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 당을 흔들어댄 것이 누구였나? 당의 지지율 폭락이라는 불길에
가장 신나게 기름을 붓던 당사자가 바로 조선일보 아니었나. 방화범이 이제 와서 잿더미가 된 집 앞에 서서 근엄한 표정으로 소방수 행사를 하며 재신임 운운하는 꼴이라니 그 후한무치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조경태가 자기 차례의 부의장직을 꿰차기 위해 민주당을 향해 내란 동조자 박덕흠을 부의장으로 뽑아선 안 된다고 떠들던 얄팍하고 야비한 꼼수와 정확히 겹친다. 자신의 추악한 사익은 교묘히 숨긴 채 대의를 위하는 척 위선을 떠는 그 기만적 행태가 작금의 조선일보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주현철 대변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질타합니다. 이제 조선일보는 보수의 대변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망조로 이끄는 거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쪽 눈을 감고 편향된 기사를 쓴다고 조롱받는 좌파 매체들보다 보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가면을 쓰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 행태가 훨씬 더 교활하고 추악하다. 단언컨대 한국 언론 헌정사에서 가장 먼저 몰락해야 할 1순위 매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들이 휘두른 새치혀와 펜대가 보수 진영을 어떻게 괴멸시키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지면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쾌감에 취해 있는 것인가? 보수를 난도질한 당신들의 그 피 묻은 펜대 위로 지금 보수 우파 국민들의 차가운 증오와 분노가 뚝뚝 녹아내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만한 지면의 권력 뒤에 숨어 당을 흔드는 형편없는 훈수를 당장 거두라. 그리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보수의 분열을 획책한 그 알량한 펜대에 대해 즉시 엎드려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김대중의 꼼수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신임 당원 투표를 하면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당권주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친한계 등 반장동혁 또는 비장동혁 세력이 장동혁 대표 불신임에 나서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를 계산한 술책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이재명도 대통령 신임 국민 투표를 하고 50% 이상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하야를 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출직들도 지역민 신임 투표에서 50% 못 넘길 경우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1차 투표에서 50%를 못 넘기고 결선 투표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경우는 언제든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다면서 당연히 임기가 정해진 정당의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객관적인 관찰자로서의 언론이 저토록 집요하게 나서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짓으로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기준 교수는 동아일보 김순덕의 칼럼과 관련해서는 이틀막의 최고봉은 멀쩡하게 자기가 무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맨을 보고도 멀뚱멀뚱 서 있는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도 그 영상을 방송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이라며 고소 고발한다고 윽박지르는 사람 아닐까요? 안철수의 정언이 있는데도 무조건 허위사실 고발한다고 재발저려 날뛰는 사람 아닐까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심 교수가 지적한 사람은 바로 한동훈이죠. 심 교수는 이어서 장동혁이 언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고발하겠다고 했습니까? 김순덕 씨는 고발한 정치인부터 비판한 뒤에 장동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동아일보의 엉터리 칼럼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냥 장동혁이 너무 싫다라고 쓰세요. 무슨 칼럼이 아니라 일기장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이재명에게 아부떨고 같은 당 동료들을 내란 공모자로 팔아넘기는 자가 무슨 이재명과 맞서 싸웁니까? 상식이란 게 없는 궤변론자 같다라면서 김순덕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제야 디지털 농객인 윤종건 씨도 김대중과 김순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먼저 조선일보 김대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조선이 잔챙이 기레기 나부랭이들로서는 한계를 느낀 듯 김대중까지 몸소 나서 장동혁 흔들기에 나섰다. 김대중은 자타공인 좌우를 망라한 영향력 1위 언론인이다. 하지만 이런 거물에 걸치고는 전제도 틀리고 문맥도 안 맞고 한마디로 큰 실망이다. 국민들이 예먼 야당 트집 잡는다는 소리 들을까봐 쉬쉬하며 그동안 기다려줬다고?
참 웃긴다. 그럼 당신 말 맞다나 국민들은 그렇게 기다려 주었는데 그동안 조선은 왜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노? 국민은 기다려주고 있는 와중에 니들은 매일 기사와 사설까지 동원해 장동혁 흔들고 한동훈 빠는 짓거리 한 이유는 뭐노? TV조선과 조선 유튜브가 한가발 방송이란 비아냥까지 듣게 될 때까지 당신은 도대체 뭘 했냐 말이노? 김대중은 언론계 최고 능구렁이답게 마치 조선도 기다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투의 뉘앙스로 꼼수를 부렸는데 도대체 독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러노? 찌제 유체 이탈 화법과 뭐가 다르노? 지금 윤종건 씨가 이 글에서 끝부분을 계속 노로 끝내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패러디로 비판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7월 7일이면 국민뿐 아니라 언론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에 조종이 울리는 그런 참담한 날이다. 그런 날에 김대중 정도라면 시일야 방성되고 쓰고 혀 깨물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따위 역겨운 사설이나 싸지르고 있으니 진짜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국힘 당비 꼬박꼬박 당원들 손으로 뽑은 대표다. 당비 한 푼 안 낸 주제에 한물간 조선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당원 투표를 하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원한다면 당원 투표 결과 당대표 신임이 나오면 조선 문 닫는 조건이면 나는 대찬성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김대중을 격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종건 씨는 이어서 동아일보 김순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어제는 조선의 김대중이 나서더니 오늘은 동아의 김순덕이 나섰다. 이것들 진짜 가관이다. 김순덕은 장동혁에게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이 있냐고 준엄하게 꾸짖는다. 그럼 김순덕에게 묻는다. 이재명이 대장동의 그분이란 기사를 쓴 동아일보 기자의 특종상을 박탈하라고 윽박질렀을 때 당신은 뭘 했나?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77법이 시행되는 이 엄중한 시국에 당신네 동아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고작 하는 꼬라지가 혼자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 장동혁 끌어내리기라고? 제대로 된 보수우파 언론이라면 조선의 김대중은 시일야 방성대곡 쓰고 펜을 던졌어야 했고 동아는 지들이 자랑하는 박정희 시절 백지 광고처럼 백지 지면으로 한거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온 국민이 호응했을 거고 입틀막법은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장동혁 자격 따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정권에겐 겁먹은 개 새자 끼자처럼 꼬랑지 쳐받고 할 말도 못하고 자기네 기자 하나 못 지키는 주제에 누굴 비판하는가. 잘나가는 우파 유튜버 한 사람에도 못 미치는 가동률에 절망한 레거시 동아의 마지막 몸부림이 더러워도 너무 더럽다. 당신은 장동혁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 정권에 가랭이 벌리고 힘없는 야당은 조리돌림하는 우린 그런 니언을 창녀라 부른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종건 씨가 여기에서 니언 이 부분은 놈 아니면 연희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럼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계 일부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아주 통렬히 비판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국민의힘,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죠.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전력을 소개한 뒤에 그때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인 자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공천 후보를 지지한 데 대해서 자기는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뒤에 이번 총선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무소속 한동훈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산 북갑 선거 때 니들은 어떻게 했나? 엄연히 자당 후보가 있음에도 떼거지로 몰려가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나? 그런 걸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존속할 수 있겠나? 차라리 서병수처럼 탈당하고 지원을 했다면 이해가 된다. 그 당의 당적을 갖고 어떻게 지도부를 농락하면서 시시닥거리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가 있나? 그러고도 징계하면 보복한다 운운하는 게 정당인의 올바른 자세인가? 그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홍준표는 그러면서
이 글이 나간 뒤에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부도덕한 짓으로 가정이 파탄나 오피스텔에 쫓겨나 산다는 소문이 팽배한데도 개파 졸개 노릇이나 하면서 정치인 노릇한다고 떠드는 자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추문 속에서도 뻔뻔하게 나돌아다니는 정치인을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정치인 이전에 사람다운 사람이나 되어라. 그래도 그 무리 속에 더 이상 끼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홍준표가 이 뒷부분에 이야기한 이 두 명의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이름들이 나도는 그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